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수술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시킨다면 이유는 뭐죠?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침상에서 이동 시 다리를 먼저 늘어뜨리고 대상자의 불편한 오른쪽 무릎을 지지한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항상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건강한 쪽은 본인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 중단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역시도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할 수가 있대요. 사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것을 시행은 하지만요, 이 농도를 물에 타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여기에 끈다는 거예요. 시행도 가능하고 중단도 가능한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A 또는 B는요, A만 해도 되고 B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된다는 거예요. 동정맥로를 통해서 혈액투석을 할 때 투석액은 반드시 멸균액이어야 됩니다. 치료 중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고해야겠죠. 동정맥로가 뭐예요? 인공 혈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하잖아요. 혈관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인공 혈관을 설치해서 투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맥로가 있는 팔에는 금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압력을 주면 안 되고요. 800에 안 됩니다. 800에 안 돼요. 이쪽으로 혈압도 측정하지 않아요. 혈압 칠 때 엄청나게 압력이 생기잖아요. 무거운 물건 안 들고요. 심한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피 뽑지 않아요. 동정맥로 시술했어. 1, 2개월 경과한 후에 투석을 합니다. 1, 2개월 정도 이제 아물어야 되겠죠. 매일 자주 진동을 촉진하고 잡음을 청진한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은 제한한다고 하네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죠. 이번 치료 시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을 잘 확인해야 된다. 수근관 증후군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열심히 한다. 수술한 직후부터 운동을 하래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수근관 증후군 수술 후의 간호. 수근관 증후군은요,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실시합니다. 손과 팔을 24시간 올리고 있는다. 24시간 올리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래요. 그래서 4에서 6주 정도는 무거운 물건 들지 말고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아라. 스테로이드제. 염증을 완화시켜주죠. 단기간만 투여를 한다. 국가고시 최근 나왔던 게 팔렌 검사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어떻게 검사할 수 있어요? 이런 팔렌 검사 자세를 하는 거예요. 양쪽 손등을 맞대고 아래로 이렇게 90도 꺾습니다. 이렇게 90도 꺾이죠? 30초 이상 또는 1분 정도 있을 때 찌릿찌릿하거나 아프다고 하면 수근관 증후군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또 티넬 검사는요,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이 손목 가운데 이 수근관의 중심 부위 있죠? 손목의 큰 힘줄 사이 부분을 가볍게 두들깁니다. 이 조그만 망치가 있어요. 그 망치로 톡톡 두들겼을 때 마찬가지로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거나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수근관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팔렌 검사와 티넬 검사로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한다. 이게 팔렌이 국가고시에 최근에 나왔었어요. 수술 부위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산성을 최대로 유지해서 최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는 적정 인구이다. 인구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일정 시간, 일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죠? 가볍게 보고만 넘어갈게요. 이게 막 국가고시 용은 아니에요. 상주 인구, 한 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이다. 또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는 적정 인구이다. 중앙인구는 특정기간 중앙 시점에서의 인구이다.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인구, 연령별 사망률과 연령별 출생률이 일정한 인구이다. 법적인구, 본적지, 유권자, 납세인구 등이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킬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신체 역학은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구부리죠? 미스코리아 자세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기관조입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요. 무릎만 구부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힘을 줬을 때 더 좋다. 몸이 다치지 않는다. 정상 성인 혈압 측정 시 커프의 넓이가 상박의 3분의 2 정도 되어야 된다. 이 상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커프의 길이는 한 12에서 14cm가 적당했죠? 3분의 2는 돼야 된다.
같은 부위를 혈압 재측정 시 2에서 5분 후에 재는 이유는요? 정맥 우려를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혈압 재고 금방 안 재잖아요. 한 2분, 5분 있다가 재는 것은 이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전신 마취 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후 합병증은 무기폐 또는 폐렴이다. 흡인성 폐렴이다. 병원성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간호조무사가 실천할 사항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손 씻기. 손에 혈액이 묻었을 경우 물과 비누를 사용한다. 충수돌기염 환자, 맹장염이죠? 온요법이 금지됩니다. 왜? 염증이 퍼져나가니까요. 그래서 냉요법을 해야 된다.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환자에게 특별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이 치기를 취하는 이유는 흡인 예방이다. 특수 구강간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부드러운 칫솔이 아니고요. 약간의 강도가 있는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다. 뭐를 사용해서 혀의 백태를 제거할까요? 가산화수소를 사용합니다. 백태를 제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거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 치기를 취한다. 이동겸자 사용할 때 이 겸자가 치아에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항균 용액을 사용한 후에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줘야 돼요. 백태 제거 가산화수소는요, 1대4. 물과 가산화수소. 골다공증은 골절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없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한다. 골다공증은요, 등척성 운동,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석고붕대 환자 다리의 등척성 운동 방법. 다리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반복합니다.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석고붕대 환자 등척성 운동을 한다. 국가고시 나왔었죠? 침상 안정 중인 환자에게 이 안정에 현혹되지 마세요.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운동. 힘을 쓰라 그랬어요. 힘장, 등장성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정만 하라고 그랬지,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 안정은 아니잖아요. 근력을 유지하는 거, 힘쓰는 거, 그리고 관절을 사용하는 것은 등장성 운동입니다. 힘장자고요. 등척성의 척은 길이척이에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은 길이의 변화가 없다. 등장성 운동은 힘을 사용한다. 앞을 똑바로 보는 자세에서 턱을 가슴 앞쪽으로 당기는 목의 관절 움직임은 각이 좁아졌죠? 굴곡이 되겠습니다. 모는 뇌계와 척수 사이에 있으며 자율신경의 핵으로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다. 뭘까요? 연수입니다. 연수는 뇌계와 척수 사이에 있고 중요하니까 뇌의 아랫부분에 숨어있다. 시상하부는요, 체온 조절 중추였다. 임신부의 산전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임신 중독증 유무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임신 중독증 어떤 거 3가지 체크하죠? 고혈압, 단백뇨, 부종 3가지 체크합니다. 고혈압, 단백뇨, 부종.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임신 중독증 유무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입덧이 심한 임신부에게는 아침 식사 전 비스킷을 드세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입덧은 임신 3개월 이전에 나타나죠? 임신 6에서 12주에 나타난다.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세요. 소량으로 자주 드시고요. 과식은 피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른 음식, 예를 들면 비스킷이나 크래커, 토스트 같은 것이 좋고요. 수분은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먹는 하마가 되셔야 돼요. 3000cc, 3리터는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일하면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임신 중기나 말기에 요통이 심할 때 통증 경감을 위해서 한쪽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교육하래요. 자세를 변환하면 요통이 좋아진다. 체위를 좀 변경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임신부의 요통은요, 자궁이 커지면서 척추가 휘어지게 되는 요추 만곡 때문에 허리가 아픕니다. 너무 높고 너무 낮은 신발이 아니라 굽이 약간 높은 신발이 좋대요. 허리가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복대를 착용한다고 한다면은 요통에 도움이 된다. 우리 허리 아프면 허리 이렇게 감싸주면 조금 덜 아프잖아요. 줄넘기나 재채기 할 때 요실금하는 환자에게는 케겔 운동을 권장한다. 케겔 운동이 뭐죠? 골반강 근육 강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죠. 식도의 기능은요, 음식물이 삼켜지는 거예요. 음식물의 그냥 통로일 뿐이다. 공기의 통로는 기도죠. 기도가 막히면 기침이 나옵니다. 공기의 통로는 기도고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식도이다. 식도는 25cm 정도 됐어요. 수술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시킨다면 이유는 뭐죠?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침상에서 이동 시 다리를 먼저 늘어뜨리고 대상자의 불편한 오른쪽 무릎을 지지한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항상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건강한 쪽은 본인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 중단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역시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할 수가 있대요. 사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것을 시행은 하지만요, 이 농도를 물에 타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여기에 끈다는 거예요. 시행도 가능하고 중단도 가능한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A 또는 B는요, A만 해도 되고 B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된다는 거예요. 동정맥류를 통해서 혈액투석을 할 때 투석액은 반드시 멸균액이어야 됩니다. 치료 중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고해야겠죠. 동정맥류가 뭐예요? 인공 혈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하잖아요. 혈관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인공 혈관을 설치해서 투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는 금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압력을 주면 안 되고요. 800에 안 됩니다. 800이 안 돼요. 이쪽으로 혈압도 측정하지 않아요. 혈압 찔 때 엄청나게 압력이 생기잖아요. 무거운 물건 안 들고요. 심한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피 뽑지 않아요. 동정맥류 시술했어. 1, 2개월 경과한 후에 투석을 합니다. 1, 2개월 정도 이제 아물어야 되겠죠. 매일 자주 진동을 촉진하고 잡음을 청진한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은 제한한다고 하네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죠. 이번 치료 시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을 잘 확인해야 된다. 수근관 증후군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열심히 한다. 수술한 직후부터 운동을 하래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수근관 증후군 수술 후의 간호. 수근관 증후군은요,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실시합니다. 손과 팔을 24시간 올리고 있는다. 24시간 올리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래요. 그래서 4에서 6주 정도는 무거운 물건 들지 말고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아라. 스테로이드제. 염증을 완화시켜주죠. 단기간만 투여를 한다. 국가고시 최근 나왔던 게 팔렌 검사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어떻게 검사할 수 있어요? 이런 팔렌 검사 자세를 하는 거예요. 양쪽 손등을 맞대고 아래로 이렇게 90도 꺾습니다. 이렇게 90도 꺾이죠? 30초 이상 또는 1분 정도 있을 때 찌릿찌릿하거나 아프다고 하면 수근관 증후군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또 티넬 검사는요,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이 손목 가운데 이 수근관의 중심 부위 있죠? 손목의 큰 힘줄 사이 부분을 가볍게 두들깁니다. 이 조그만 망치가 있어요. 그 망치로 톡톡 두들겼을 때 마찬가지로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거나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수근관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팔렌 검사와 티넬 검사로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한다. 이게 팔렌이 국가고시에 최근에 나왔었어요. 수술 부위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산성을 최대로 유지해서 최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는 적정 인구이다. 인구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일정 시간, 일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죠? 가볍게 보고만 넘어갈게요. 이게 막 국가고시 용은 아니에요. 상주 인구, 한 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이다. 또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는 적정 인구이다. 중앙인구는 특정 기간 중앙 시점에서의 인구이다.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인구, 연령별 사망률과 연령별 출생률이 일정한 인구이다. 법적인구, 본적지, 유권자, 납세인구 등이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킬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신체 역학은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구부리죠. 미스코리아 자세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기관조입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요. 무릎만 구부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힘을 줬을 때 더 좋다. 몸이 다치지 않는다. 정상 성인 혈압 측정 시 커프의 넓이가 상박의 3분의 2 정도 되어야 된다. 이 상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커프의 길이는 한 12에서 14cm가 적당했죠? 3분의 2는 돼야 된다. 같은 부위를 혈압 재측정 시 2에서 5분 후에 재는 이유는요? 정맥 우려를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혈압 재고 금방 안 재잖아요. 한 2분, 5분 있다가 재는 것은 이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전신마취 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후 합병증은 무기폐 또는 폐렴이다. 흡인성 폐렴이다. 병원성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간호조무사가 실천할 사항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손 씻기. 손에 혈액이 묻었을 경우 물과 비누를 사용한다. 충수돌기염 환자, 맹장염이죠? 온요법이 금지됩니다. 왜? 염증이 퍼져나가니까요. 그래서 냉요법을 해야 된다.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환자에게 특별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이 치기를 취하는 이유는 흡인 예방이다. 특수 구강간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부드러운 칫솔이 아니고요. 약간의 강도가 있는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다. 뭐를 사용해서 혀의 백태를 제거할까요? 가산화수소를 사용합니다. 백태를 제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거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 치기를 취한다. 이동겸자 사용할 때 이 겸자가 치아에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항균 용액을 사용한 후에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줘야 돼요. 백태 제거 가산화수소는요, 1대4. 물과 가산화수소. 골다공증은 골절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없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한다. 골다공증은요, 등척성 운동,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석고붕대 환자 다리의 등척성 운동 방법. 다리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반복합니다.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석고붕대 환자 등척성 운동을 한다. 국가고시 나왔었죠? 침상 안정 중인 환자에게 이 안정에 현혹되지 마세요.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운동, 힘을 쓰라 그랬어요. 심장, 등장성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정만 하라고 그랬지 뭐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 안정은 아니잖아요. 근력을 유지하는 거, 힘쓰는 거, 그리고 관절을 사용하는 것은 등장성 운동입니다. 심장자고요. 등척성의 척은 길이척이에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은 길이의 변화가 없다. 등장성 운동은 힘을 사용한다. 앞을 똑바로 보는 자세에서 턱을 가슴 앞쪽으로 당기는 목의 관절 움직임은 각이 좁아졌죠? 굴곡이 되겠습니다. 모는 뇌계와 척수 사이에 있으며 자율신경의 핵으로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다. 뭘까요? 연수입니다. 연수는 뇌계와 척수 사이에 있고 중요하니까 뇌의 아랫부분에 숨어있다. 시상하부는요, 체온 조절 중추였다. 임신부의 산전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임신 중독증 유무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임신 중독증 어떤 거 세 가지 체크하죠? 고혈압, 단백뇨, 부종 세 가지 체크합니다. 고혈압, 단백뇨, 부종.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임신 중독증 유무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입덧이 심한 임신부에게는 아침 식사 전 비스킷을 드세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입덧은 임신 3개월 이전에 나타나죠? 임신 6에서 12주에 나타난다.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세요. 소량으로 자주 드시고요. 과식은 피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른 음식, 예를 들면 비스킷이나 크래커, 토스트 같은 것이 좋고요. 수분은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먹는 하마가 되셔야 돼요. 3000cc, 3리터는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일하면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임신 중기나 말기에 요통이 심할 때 통증 경감을 위해서 한쪽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교육하래요. 자세를 변환하면 요통이 좋아진다. 체위를 좀 변경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임신부의 요통은요, 자궁이 커지면서 척추가 휘어지게 되는 요추 만곡 때문에 허리가 아픕니다. 너무 높고 너무 낮은 신발이 아니라 굽이 약간 높은 신발이 좋대요. 허리가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복대를 착용한다고 한다면은 요통에 도움이 된다. 우리 허리 아프면 허리 이렇게 감싸주면 조금 덜 아프잖아요. 줄넘기나 재채기 할 때 요실금하는 환자에게는 케겔 운동을 권장한다. 케겔 운동이 뭐죠? 골반강 근육 강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죠. 식도의 기능은요, 음식물이 삼켜지는 거예요. 음식물의 그냥 통로일 뿐이다. 공기의 통로는 기도죠. 기도가 막히면 기침이 나옵니다. 공기의 통로는 기도고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식도이다. 식도는 25cm 정도 됐어요. 수술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시킨다면 이유는 뭐죠?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침상에서 이동 시 다리를 먼저 늘어뜨리고 대상자의 불편한 오른쪽 무릎을 지지한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항상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건강한 쪽은 본인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 중단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역시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할 수가 있대요. 사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것을 시행은 하지만요, 이 농도를 물에 타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여기에 끈다는 거예요. 시행도 가능하고 중단도 가능한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A 또는 B는요, A만 해도 되고 B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된다는 거예요. 동정맥로를 통해서 혈액투석을 할 때 투석액은 반드시 멸균액이어야 됩니다. 치료 중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고해야겠죠. 동정맥류가 뭐예요? 인공 혈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하잖아요. 혈관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인공 혈관을 설치해서 투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는 금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압력을 주면 안 되고요. 800에 안 됩니다. 800에 안 돼요. 이쪽으로 혈압도 측정하지 않아요. 혈압 칠 때 엄청나게 압력이 생기잖아요. 무거운 물건 안 들고요. 심한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피 뽑지 않아요. 동정맥류 시술했어. 1, 2개월 경과한 후에 투석을 합니다. 1, 2개월 정도 이제 아물어야 되겠죠. 매일 자주 진동을 촉진하고 잡음을 청진한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은 제한한다고 하네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죠. 이번 치료 시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을 잘 확인해야 된다. 수근관 증후군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열심히 한다. 수술한 직후부터 운동을 하래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수근관 증후군 수술 후의 간호. 수근관 증후군은요,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실시합니다. 손과 팔을 24시간 올리고 있는다. 24시간 올리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래요. 그래서 4에서 6주 정도는 무거운 물건 들지 말고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아라. 스테로이드제. 염증을 완화시켜주죠. 단기간만 투여를 한다. 국가고시 최근 나왔던 게 팔렌 검사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어떻게 검사할 수 있어요? 이런 팔렌 검사 자세를 하는 거예요. 양쪽 손등을 맞대고 아래로 이렇게 90도 꺾습니다. 이렇게 90도 꺾이죠? 30초 이상 또는 1분 정도 있을 때 찌릿찌릿하거나 아프다고 하면 수근관 증후군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또 티넬 검사는요,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이 손목 가운데 이 수근관의 중심 부위 있죠? 손목의 큰 힘줄 사이 부분을 가볍게 두들깁니다. 이 조그만 망치가 있어요. 그 망치로 톡톡 두들겼을 때 마찬가지로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거나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수근관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팔렌 검사와 티넬 검사로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한다. 이게 팔렌이 국가고시에 최근에 나왔었어요. 수술 부위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산성을 최대로 유지해서 최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는 적정 인구이다. 인구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일정 시간, 일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죠? 가볍게 보고만 넘어갈게요. 이게 막 국가고시 용은 아니에요. 상주 인구, 한 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이다. 또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는 적정 인구이다. 중앙인구는 특정 기간 중앙 시점에서의 인구이다.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인구, 연령별 사망률과 연령별 출생률이 일정한 인구이다. 법적인구, 본적지, 유권자, 납세인구 등이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킬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신체 역학은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구부리죠? 미스코리아 자세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기관조입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요. 무릎만 구부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힘을 줬을 때 더 좋다. 몸이 다치지 않는다. 정상 성인 혈압 측정 시 커프의 넓이가 상박의 3분의 2 정도 되어야 된다. 이 상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커프의 길이는 한 12에서 14cm가 적당했죠? 3분의 2는 돼야 된다. 같은 부위를 혈압 재측정 시 2에서 5분 후에 재는 이유는요? 정맥 우려를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혈압 재고 금방 안 재잖아요. 한 2분, 5분 있다가 재는 것은 이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전신마취 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후 합병증은 무기폐 또는 폐렴이다. 흡인성 폐렴이다. 병원성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간호조무사가 실천할 사항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손 씻기. 손에 혈액이 묻었을 경우 물과 비누를 사용한다. 충수돌기염 환자, 맹장염이죠? 온요법이 금지됩니다. 왜? 염증이 퍼져나가니까요. 그래서 냉요법을 해야 된다.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환자에게 특별 구강 간호를 제공할 때 이 치기를 취하는 이유는 흡인 예방이다.
특수 구강 간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부드러운 칫솔이 아니고요. 약간의 강도가 있는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다. 뭐를 사용해서 혀의 백태를 제거할까요? 과산화수소를 사용합니다. 백태를 제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거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 치기를 취한다. 이동겸자 사용할 때 이 겸자가 치아에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항균 용액을 사용한 후에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줘야 돼요. 백태 제거 과산화수소는요, 1대4. 물과 과산화수소. 골다공증은 골절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없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한다. 골다공증은요, 등척성 운동,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석고붕대 환자 다리의 등척성 운동 방법. 다리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반복합니다.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석고붕대 환자 등척성 운동을 한다. 국가고시 나왔었죠? 침상 안정 중인 환자에게 이 안정에 현혹되지 마세요.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운동. 힘을 쓰라 그랬어요. 힘장, 등장성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정만 하라고 그랬지,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 안정은 아니잖아요. 근력을 유지하는 거, 힘쓰는 거, 그리고 관절을 사용하는 것은 등장성 운동입니다. 힘장자고요. 등척성의 척은 길이척이에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은 길이의 변화가 없다. 등장성 운동은 힘을 사용한다. 앞을 똑바로 보는 자세에서 턱을 가슴 앞쪽으로 당기는 목의 관절 움직임은 각이 좁아졌죠? 굴곡이 되겠습니다. 모는 뇌계와 척수 사이에 있으며 자율신경의 핵으로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다. 뭘까요? 연수입니다. 연수는 뇌계와 척수 사이에 있고 중요하니까 뇌의 아랫부분에 숨어있다. 시상하부는요, 체온 조절 중추였다. 임신부의 산전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임신 중독증 유무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임신 중독증 어떤 거 세 가지 체크하죠? 고혈압, 단백뇨, 부종 세 가지 체크합니다. 고혈압, 단백뇨, 부종.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임신 중독증 유무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입덧이 심한 임신부에게는 아침 식사 전 비스킷을 드세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입덧은 임신 3개월 이전에 나타나죠? 임신 6에서 12주에 나타난다.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세요. 소량으로 자주 드시고요. 과식은 피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른 음식, 예를 들면 비스킷이나 크래커, 토스트 같은 것이 좋고요. 수분은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먹는 하마가 되셔야 돼요. 3000cc, 3리터는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일하면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임신 중기나 말기에 요통이 심할 때 통증 경감을 위해서 한쪽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교육하래요. 자세를 변환하면 요통이 좋아진다. 체위를 좀 변경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임신부의 요통은요, 자궁이 커지면서 척추가 휘어지게 되는 요추 만곡 때문에 허리가 아픕니다. 너무 높고 너무 낮은 신발이 아니라 굽이 약간 높은 신발이 좋대요. 허리가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복대를 착용한다고 한다면은 요통에 도움이 된다. 우리 허리 아프면 허리 이렇게 감싸주면 조금 덜 아프잖아요. 줄넘기나 재채기 할 때 요실금하는 환자에게는 케겔 운동을 권장한다. 케겔 운동이 뭐죠? 골반강 근육 강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죠. 식도의 기능은요, 음식물이 삼켜지는 거예요. 음식물의 그냥 통로일 뿐이다. 공기의 통로는 기도죠. 기도가 막히면 기침이 나옵니다. 공기의 통로는 기도고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식도이다. 식도는 25cm 정도 됐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